이제 소리 나네. 그 어차피 이제 후반전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제가 기초 과정 할 때 요거 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목화 토금수 해가 요거 제일 첫날 음양 그거 할 때 내 드린 걸 거예요. 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 잡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있죠? 예. 자, 목이 많아. 목이 많은 사주. 좀 더 목담이 화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항상 목을 먼저 시작합니다. 목의 에너지 특성상. 그죠? 제가 일부러 뭐 자꾸 매번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데, 그걸 이제 목이란 것에서 우리를 이제 에너지를 항상 암기시키라고 제가 그래 일부러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을 항상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목이 많으면은, 목은 일단은 이제 이 나무로 쓴 거죠. 자, 목이 많다. 목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목은, 그죠? 목은 일단 이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목이라면 나무 목자를 명리적으로 어떤 변화하는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목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수였잖아. 하루를 본다면 수는 어때? 깜깜한 밤이죠. 깜깜한 하루를 본다면 깜깜한 밤에서 서서히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 쪽으로 넘어가는 상태예요. 목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운이죠. 하루로 본다면. 그죠? 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휴식이에요. 맞잖아요. 또 자연을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그죠? 맞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만들어내는 씨앗. 그럼 그 씨앗에서 뭔가를 새싹이 나온 거잖아요. 새싹을 싹 피우는 그러한 그 기운이 목이라는 거죠. 그 시작하는 에너지. 요걸. 그럼 시작하는 에너지를 목이라 했다. 그럼 목은 시작만 하나라는 거죠. 또 목에서 뭔가를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고 그걸 또 뻗어나가는 그런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목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철학 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이 없어. 그럼 우야로 갑니까? 청록색을 옷을 입고, 그것도 몸에 붙는 속옷을 입으라 합니다. 속옷을 입고 또 나무로 된 목죽이나 이런 걸 하게 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동쪽에, 이제 목에 대한 것을 다 연관시키는 거죠. 내 55쪽에 보면 쫙 있잖아. 그죠? 그걸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봐주면 또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없다는 것은 일단은 이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 다른 것에 비해서. 없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수치상 명을 열어보니까 없더라는 거지, 그 기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연은 일단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 일단 가장 기운이 약하다는 거라. 근데 누군가가 건드려주면은 이 기운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없다라는 얘기는 죽은 것도 건드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러한 기운이라 하면, 그러면 만약에 목을 용으로 쓴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해봐라, 니 시작을. 그러잖아요. 여기는 밤에 휴식하면서 씨앗 갖고 뭘 하고 이 지혜를 담당하잖아. 그죠? 지혜를 담당. 계산만 때리고, 그죠? 머리로만 갖고 있고, 목의 기운이 약하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용서하는 사람들은 일단 뭔가 일을 저질러 봐라. 시작이나 해보고 뭔가 이야기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파란 반서 이런 거 속옷 입어라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네 뭔가를 해보고 이야기해라.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용서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나무 그런 거 하고 파란 반서 입는다고 해서 내가 일이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용기가 나겠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로 저지를지언정, 그죠? 일단 성패를 떠나서 저지를지언정 뭔가를 시도해봐라. 시작을 해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기운을 어디다 내가 좀 그런 걸 얻을 수 있나라는 거지. 부수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면, 목은 이러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면 또 이러한 이게 수생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운을 얻지. 맞잖아요. 수생목을 하든지, 그럼 목기에서 어떤지. 죽은 기운을 살리게 하고, 죽은 기운을 살린다는 게 아니라 그 약화된 기운을 살리게 하는 것은 수생목 하든지 내 목에 의해서 살잖아요. 목은 뭡니까? 지지의 목은 인묘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뭡니까? 실행하는 거잖아. 보이는 거. 새싹을 피우는 뭡니까? 그 딱딱함 속에, 딱딱한 그 씨앗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 그 얼마나 기운이 강한 기운입니까? 거의 간목이잖아요. 그죠?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를 저질러라는 거죠. 이게 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운이 나도 모르는 아주 약화된 기운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쓰려면은, 그것을 용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럼 그 기운을 얻으려면은 이런 것에서 좀 더 정확한 지혜 속에서, 지식 속에서 실행을 하는 게 더 실패율이 좋고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 골프장 회원권 사라고. 일주일에 한 번 골은 좀 옛날에는 갖고 있었거든. 이게 목이에요. 이제 목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좀. 근데 이 기운을, 목의 이제 기운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쓰려고 하면 시작하는 것도 좀 더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목기에 의해서 시작을 못 할 뿐이잖아. 근데 용기를 내서 해봐라. 저절 봐라. 근데 여기 얘기는 하루 중에는 새벽부터 쭉 아침 회사 나갈 때까지 아닙니까? 그죠? 회사 가기 전까지 나갈 때 아닙니까? 이런 시간대에 이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런 시간대에 만약에 목의 기운을 좀 내가 챙기고 해야 되겠다라면 이런 시간을 활용해라라는 거죠. 많은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목의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아침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보시라고 하는 걸 잠깐 보시면은 목 옆에 나무 해놨죠. 그 옆에 또 새싹 해놨습니다. 그 옆에 또 어린 시절 해놨어요. 그 옆에 뭐 출발 일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행동해라. 그 다음 이건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나의 능력. 그죠? 내 능력을, 뭔가 내 능력이 저 밑에 깔아앉아 있어. 이게 저 밑에 깔아앉아 있어. 없다. 이걸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수는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는데 화가 있으면 시작만 하면 빛나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 네가 하지도 안 하고 화가 있다라면, 화는 뭡니까? 나무가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등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 네가 뭔가 시작하면은 네 갈 길은 방향성은 정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시작 안 하니까 문제다. 여기 만약에 이게 새싹이고 우리 인간들한테는, 사람들한테도 어린 시절이라 했잖아. 어린 시절에 에너지가 가장 넘칩니다. 애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그런 만큼 이 활발한 열정이 있는, 정열이 넘치는, 시작하는 이런 에너지, 나무가 쫙 자라나가듯이, 그죠? 그러한 기운을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더라 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서 목이란 기호를 갖다 붙였다. 근데 우리 진짜로 삶 속에서는 목이란 것을 쓰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해라. 해보고 해라. 그죠? 그거 하기 이전에 뭔가 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 완벽하게 했는 것다. 이거잖아요. 수가 있다는 것은 수를 잘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수를 잘 쓸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목을 하나의 것을 키우기 위한, 생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자양분이라 했잖아.
이걸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확한 뭐 백데이터를 내든지, 그죠? 이래서 완벽한 계획 속에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면 출발하기 쉽잖아, 그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기운도 약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또 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 하나만 쓰려고 하면 목은 그렇게 써라. 지금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다음 목을 지나고 나면 이제 화 또한 마찬가지로 화라는 것은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 일의 확산이죠, 확산. 여기 화 볼게요. 화, 불, 꽃, 그죠? 그 다음 청년 시절, 어른 시절을 조금 더 자라는 상태죠, 과정에. 그죠? 그 다음에 시작된 일을 확산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업체, 사무실을 만들어 놔놓고 거래처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거래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에 확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건 특징은 뭡니까? 드러나다. 밝다라는 거잖아. 아주 밝으니까. 밝다. 밝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 화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까 조금 전에 목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자가 그걸 다른 것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가 일단 없다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죠. 화가 없으면 일을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사무실을 내놔놓고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못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환경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이라. 그죠? 그런 환경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는 이 생명이 꽃을 피우고 이게 좀 더 자랄 수 있는 어떤 뭔가의 방향성이 돼야 되잖아. 이 목에 대한 방향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되는데 그 화가 기운이 없다는 것은 확산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드러날 줄 모른다. 이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만약에 화를 용으로 쓴다면 관계가 있죠. 아까 말한 거죠. 화를 용으로 쓰려면 화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 써놨어. 밝다, 드러나다. 이 사람들은 절대 어디서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내. 내 자신을 못 드러낸다니까. 드러낼 용기가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있다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화를 용으로 쓰려면 내가 어디 가서 자꾸 자기 소개도 과감히 하고, 그죠? 내가 많은 화란 어떻습니까? 이 밝은 공간이잖아. 화가 많은 사람은 반대로 어떨까요? 집에 붙들어 놔도 안 있습니다. 내가 자꾸 어디 나가야 돼. 바빠. 또 표현도 다 해요. 화라는 걸 표현이잖아. 예? 외모를 많이 꾸미고 이러는 경우 화가 없어서. 외모를 어떻게 해요? 외모를 많이 화가 없는 사람이 외모를 많이 이렇게 꾸미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화가 기운이 약하면 화는 어떻습니까? 이 대인 관계가 좋죠. 화라 하면 화가 있으면 대인 관계가 좋습니다. 친화력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화 기운이 약하면 어떤 그 반대적인 입장이죠. 친화력이 없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써라 이거잖아요. 화가 용으로 쓴다면은 내가 어디 가도 내를 데려놓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친화력을 자꾸 세워야 되고 또 내가 어디 가도 자꾸 드러내야 돼. 나를 내 스스로 너무 내성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드러내야 돼. 이게 이제 화를 용으로 써. 그래 화를 용 쓰려고 하면 그렇게 세라. 빨간 옷 입고 뭐 빨간 구두 신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쓰려 하면 내가 행동으로 써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제가 화 하나만 얘기하고 목 하나만 놓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이 어떠냐는 주변 환경을 또 활용을 할 때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화만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만약 지나치면 또 화가. 아까 말씀드린 지나치면은 내가 지나치게 드러남이거든요. 남들한테 감출 게 없어. 너무 내가 한마디 하면 어디 뭐고 상담하러 오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내 안 물어봐도 다 캐져요. 굉장히 친화력도 있거든. 또 화란 자체가 우리 그 육신적으로 식상과 같아서 표현도 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를 용어로 써야 된다면 어떨까요? 자기 표현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용어로 쓰는 거죠. 그럼 화가 지나치다면 좀 감추고 좀 감추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다 까발셔가지고 물론 친화력도 있고 좋고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이제 드러내면은 그게 또 오히려 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를 용 쓰는 것이다. 그죠? 근데 많으면 어떻게 또 용 쓸까요? 제가 두 가지로 딱 말했습니다. 극과 극설이라 했어. 극설. 그죠? 그래, 극설은 뭡니까? 그건 아까 조금 전에 그거 했잖아. 목곡도, 그죠? 극설은, 그럼 이 화를 극하는 것은 수극화잖아. 수극화. 그죠? 요걸 이제 극하는 거잖아. 극광에는. 설하는 거는 이 기운을 빼내는 거나, 설사할 때, 설기하다는 기운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 화에 지나치면, 밝음이 지나치면 어때요? 창문에 좀 이렇게 가림막 하잖아, 차에. 그죠? 카텐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가림막을 하는 게 토거든요. 그게 토예요. 그죠? 그래, 그 토로서도 지나침, 토로서 용어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지나치면 그걸 용어로 쓴다는. 그 일단 화는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부족한 걸 어떻게 용어로 쓸까라는 건데 많으면은 이제 다른 것으로 용서해야 되겠죠. 다른 것으로 용서.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나 토의 어떤 그 에너지적인 것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또 이제 토 나오니까 토도 하면 되겠죠. 또 화가 지나고 나면 토의 환경이 토가 이제 더 좀 자란 거죠. 토에 여기서 보면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이 나무가 이래 자라요. 이 자라면 막 가지도 번져지고 뭐 이래. 근데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뭐 그죠? 이제 자꾸 이것들이 이제 이 에너지를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잖아. 화. 여기서 시작되는 지금 나무 좀 크게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새싹이 먼저 나온 것은 요게 새싹은 요게 가장 먼저 시작 이 목이지만은 가벼이 목의 상태고 가지가 벌어지는 것은 을목의 상태죠. 더 나가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화의 상태죠. 이 에너지가 나가려고 하는 상태. 화의 에너지다면. 그래 집에 있어 화기가 많으면 집에 있으라 해도 안 있는다 나간다 말씀드렸잖아요. 화의 기운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토의 이야기하는 토는 어떻습니까? 가두리 하는 거라. 자꾸 발산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이제 그만해라라는 거거든요. 발산하는 에너지를 그만해라. 또다시 아까 그 화의 열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열을 이 가두는 어떤 그런 환경이다. 그 어떤 화의 입장을 그만해라. 중지. 토라는 에너지의 가장 근본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토를 볼게요. 토는 흙 조절기라고 있습니다. 조절기. 그래 새싹이 피어나서 꽃을 발하는 상태를 자연에서는 화라고 하겠죠. 꽃을 핀 상태를 화라고 하면 그 조절기는 열매를 맺기 위한 화의 영향입니다. 화의 기운에서 토의 기운이 개입돼야지 음의 상태로 변화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토는 결국은 변화하게 하고 음양을 중용되게 하고 이러한 기운이 토라는 얘기입니다. 토라는 얘기죠. 그죠? 조절기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양을 변화하는 얘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뭐 할 때는 뭐였습니까? 시작을 해서 더 발산하고 확산하는 이게 이제 이 목과 화의 에너지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이 양의 에너지죠. 나가는 양의 에너지. 그걸 이제 이 거두는 거예요. 갈무리 하는 거죠. 토의 것은. 갈무리 자연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걸 토를 만약에 써야 된다. 토가 많다는 것은 뭘까요? 토가 이제 이런 에너지라.
중용되게 하고, 이거 다음에는 뭡니까? 목과 화의 토의 개입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 이 나간 것들이 들어오는 게 금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거기 어디로 들어간다? 본래의 씨앗인 상태로. 이 씨앗은 나무가 자라는 자양물이잖아. 본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씨앗의 상태로. 여기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 오행으로 이제 이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토라는 것은 쓰려고 하면, 토는 이러한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토를 만약에 내가 좀 써야 된다라면은, 토를 써야 되면 어떨까요? 토는. 근데 토의 특징이 뭐가 하면, 토의 특징이 뭐가 하면, 토다자는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어. 그러나 중용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지만은 가요. 조금 늦을 뿐이지 중용을 지키면서 나의 것만은 가진단 말입니다. 어디 편중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멋을 갖고 있어요. 나만의 중용적인 것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귐에 있어서도 친근감이 퍼뜩까지는 안 해요. 화처럼. 화는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밀죠. 내가 딱 주면서. 그죠? 토는 조금 있죠. 주면 받아가 한번 보고 이 사람 내하고 맞겠나 안 맞겠나 한 발짝 늦단 말입니다. 토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토에 대해서 알아야지 어떻게 쓰는 법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토의 특징이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토가 과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행동적 에너지가 과할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할 것이고, 또 기운이 아주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운이 없어요. 중용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용을 어떻게 쓰냐는 거지. 아까 화에 의해서 토를 용으로 쓴다면 어떨까요? 조금 늦어야 되는 거죠. 조금 늦으면서 중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죠. 그죠? 만약에 화의 특징 내가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나의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가도 내 명함 주면서 예, 네 누구입니다. 근데 토를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내가 이 사람한테 줘도 될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라. 중용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내 속으로 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적으로 중용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다한 화를 자제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열이니 온도니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결국 그건 뭡니까? 우리의 쓰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특징적인 것이거든. 과하고 부족하고 간에 그게 우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명리를 배워서 인문학적으로 어떤 가치 있게 쓰자는 거잖아요. 그 쓰는 방법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선물로 인해서 토를 이렇게 선물로 인해서 화의 것을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화의 것을 다운시키게 하고, 지나친 화는 아까 너무 덤벙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너무 막 친화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템포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치던 화의 기운이나 어떤 끼들이 조금 내가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죠. 그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게 토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토의 기운을 쓰는 거라. 그죠? 이렇게 해서 토를 쓴다. 토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토는 아까 이제 이 중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죠? 조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나친 화를 토로서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토 이해되시죠? 그럼 토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금의 상태고, 금은 뭡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수렴. 자, 왜 수렴이라 합니까? 아까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금은 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 그 다음에 이 목이 새싹일 때 화는 꽃을 피우고 토의 조절에 의해서 금의 열매를 맺는 시기, 열매를 맺는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어린 시절이라면, 우리 사람들한테 어린 시절이라면 화는 청년 시절 이야기하고, 토의 어떤 그 장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 토의 조절기를 지나서 청소년과 장년과의, 그래 토의, 여기서 우리 인간들한테 토의 조절은 뭡니까? 토가 변화하게 하는 거잖아요. 토에 태어나서부터 목화의 기운 때는 우리가 이 신체가 자라잖아.
육신이 자라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 교육,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토입이 개입, 그 이후로는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 정신적인 것을 더 성장을 하기 위한, 그리 목과 화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성장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도 말하가지고, 그죠? 외적 성장이잖아요. 그렇지만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은 정신적 성장입니다. 수렴이라는 거죠. 외적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 내적 성장 이런 거죠. 이래서 다시 뻗어져 나가는 화의 기운을 토의 개입에 의해서 수렴하게 한다. 이 오행상 우리 오행을 기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 수의 오행에 가는 방향성 출발이 금이라는 얘기죠. 금. 그럼 금은 뭡니까? 참 여기 한번 볼게요. 또 보면, 자 여기 보면 목은 일의 출발 시작했을 때 금은 수렴, 결실, 마무리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보면 분별하고 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분별 이런 거거든. 이게 금이. 자, 금을 쓰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을 내가 용으로 쓰려고 하면 이 금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 오후부터 해서 이제 이 밤이 되기 전까지잖아요. 오후부터 밤이 술시까지가 신유 술시까지가 전부 그거죠. 술시까지가 그긴데. 근데 이 환경을 쓰려고 하면 시간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오후 마무리해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마무리는 이걸 쓰려고 하면은 이 마무리하는 에너지를 뭐 백구두 신고 뭐 흰 신발 신고 이게 아니라 흰 옷 입고가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내 스스로 마무리하는 것에 자꾸 뭔가를 해야 돼. 마무리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죠? 술시가 끝나면 그죠? 이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동, 일기장 쓰는 거, 정신적으로 일기 쓰는 거. 그 다음에 금의 특징이 뭡니까? 각진 거, 각진 거. 탁탁탁탁 진 거. 뭐 바위, 쇠, 뭐 냉철하고 이런 거거든요. 금이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우유부단할 수도 있습니다. 탁탁 끊고 맺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끊고 맺음을 해야 되는 거라. 그의 끊고 맺음의 출발은 일기 쓰는 것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각지게 탁탁탁 깨놓는 거, 절도, 그 다음에 이 금은 뭐가 하면 이 관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성, 관은 뭡니까? 나를 제도권에서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거거든, 내가. 그 관이 없다면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거든. 자유를 갈망하는 게 금이 없다는 표시예요. 그런 사람을 어떤 테두리에 딱 맞춰 군대에 보내든지 만약에 어떤 회사에 가도 사규가 있잖아요. 몇 시까지 뭐 출장 갔다가 몇 시까지 돌아오고 이 전부 다 이 금의 기운이잖아요. 금의 환경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관성의 환경이죠. 그래 이제 이 금의 환경은 그렇다는 거죠. 내 스스로 뭔가를 정해놔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죠? 이러한 것을 용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 뭡니까? 진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 얘기처럼 반대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죠, 이런 기운이. 지나치게 분별력 때문에 이 감이 다가가지는 못해요. 지나친 뭐 차별화, 분별 이런 거거든요. 냉철함. 감이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도 한번 다가가고 싶은데 뭔가 싸늘해. 이 금기의 발산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금이 이런데 관은 내 스스로의 어떤 내적 그 테두리의 규정, 그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관은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금은 그 분별력이거든요. 차별력. 그래서 관이 과한 것은 그런 것이고 부족한 것은 용을 써야 되잖아. 그리고 용 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는 일장 쓰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기를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도 각지게 탁탁 해보고 뭐 옷 같은 거 걸어도 탁
제자리에 탁탁탁탁 갖다 놓고 어떤 절도, 그죠? 이런 거. 내 스스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놔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금의 어떤 영역권이다. 그래서 금기를 쓰려면은 그렇게 써라. 금기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절도가 없어진다. 끊고 매점이 미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내가 억지로라도 쓰려고 하면 그런 내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지나친 냉철함, 이 사람은 냉철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내 기준에서 안 만나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가가서도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용서는 것이다. 그냥 우리 오행 기초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흰 옷을 입고 뭐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그 기운을 용서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도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에 의해서, 그죠? 그들과의 관계, 절도 있는 그런 사람들, 딱 분별력 있는 사람들, 아무리 술 먹어도 예를 들어서 2차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규정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 말 따르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화를 가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러한 그들로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는 저 사람 확실하다. 절도 있다. 2차 안 가더라. 누구 때문에 안 갔습니까? 그 확실한 사람 때문에 안 갔거든. 그렇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는 나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기로 봐준 거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갔는데 나는 가고 싶었는데, 그죠? 나는 가고 싶었지만은 그 확실한 사람이 안 돼. 나는 오늘 그냥 가야 돼. 그럼 혼자 못 가니까, 그죠? 나도 가는 게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금의 작용력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수로 마지막은 수는 뭡니까? 이제 다 시작하고 끝이에요. 끝. 휴식 다 했어. 또 하루 종일 밤이죠. 밤. 또 이 목에 자양분이다. 또 목에 결과는 이 금이죠. 결과는 금이지만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씨앗인 상태죠. 목에 자양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목이 근원처예요. 그죠? 하루 종일도 밤이고.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수는 물 해놨습니다. 그죠? 옆에 물. 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씨앗 해놨죠. 씨앗. 다 지나고 열매 속에 금의 상태에서는 아까 쇠에서 무쇠와 재련된 보석 같은 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연의 이제 결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금의 상태가 열매. 그래 경금인 상태에서는 안에 풋과일인 상태예요. 이 과일로 이야기한다면 신금인 상태에서는 완벽한 과일이에요. 풋과일과 완벽한 것은 기준치는 안에 씨앗이 있나 없나를 뜻합니다. 씨앗이 완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금인 상태예요. 그게 완벽한 거죠. 그리고 과일이 덧댄 건 안에 씨앗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풋과일이라. 그 우리가 금을 쇠로 봤을 때 보석은 재련됐나 재련되지 않나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런 상태라 이런 얘기입니다. 드립니다. 5159 7527 8248 5159 7527 8248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다 돼갑니다. 그래서 수는 여기 보면 목이 일의 출발이고 일의 시작이면 수는 어떻습니까? 마무리, 그죠? 휴식. 그 휴식하고 일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 씨앗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죠. 그리고 수의 단계에서는 지혜를 뜻하지만 그 휴식하면서 계획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목은 행동이고, 그죠? 화는 확산하고 분열하고 했지만은 토에서 조절하고 금에서는 분열하고 뭐 해놨죠. 근데 수의 상태는 뭡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상태. 그리고 어두운 조용한 그런 환경에서 생각하고 사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수의 상태는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예요.
또 수의 상태에서는 일을 시작했는 것을 마무리할 때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짠다. 근데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수가 없다. 그 수를 없으니까 용서해야 된다. 수가 없으면 일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일한 기능이 내가 있는 줄을 몰라. 자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할 줄 모르고 쉴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마무리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죠? 또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면 내가 쉬는 환경에서 또 뭔가를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지혜가 약하다. 생각함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를 용으로 쓰려고 하면은 진짜 톤은 아까 잠시 좀 늦추어라 했잖아요. 행동을. 화의 빠른 행동보다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중용을 지키라는 톤은, 이 수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는 겁니다. 수는 중용을 생각하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환경에 지혜를 쓰라는 거거든요. 좀 더 화는 활발하게 나갔다라면은 요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목의 것으로 나가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를 쓰려고 하면 좀 생각하고 사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이제 수라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수를 결국 쓰려고 하면 생각해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계획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반대로 수가 지나치다면 어떨까요? 수생목 해줘야 되잖아, 그죠? 수생목 해줘야 되나? 수생목 하면 내가 수생목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고 했는 것을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 바로 수로 가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일 저지르는 거예요. 수는. 그래서 수라는 것은 지나친 수는 어떨까요? 시작 안 하고 지나치게 연구하고 붙들어 맨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용으로 쓰려면은 좀 더 이 계획을 잡아보고 확실한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이 계획을 연구, 개발, 계획 이런 걸 하고 실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나치다면 또 그런 게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맨날 연구 개발만 하고 일 출발 안 하게 못 하겠죠. 그런 환경이다는 얘기. 그래서 오행을 용으로 쓸 때, 그죠? 다음 또 육신을 용으로 쓴다는, 용 쓸 때 육신, 그죠? 용설 얘기 또 다시 따로 내가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이점에서 제가 오행을 용 쓰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시죠? 네. 예, 2시간 동안 오늘 장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